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진 흰남노가 바로 내일 오전 9시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극도의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큰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흘 동안 600mm가 넘는 이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난번 강남 일대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대형 침수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는 이미 태풍 흰남노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고, 특히 한국보다 더 강력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이 태풍과 물난리를 한 번에 해결할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자 대만과 일본, 특히 하루 뒤 태풍이 몰아닥칠 일본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서 심각한 이상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 우주국은 코페르니쿠스 위성이 지난달 30일 촬영한 파키스탄 국토 사진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 그동안 파키스탄 정부는 몬순홍수로 인해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고 주장했는데, 위성 사진은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줬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파키스탄의 인더스강이 범람해 넓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호수를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파키스탄 동부 도시인 데라 무라드 자말리부터 남쪽으로 라카르나까지 인더스강 줄기를 따라 침수된 지역이 파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6월 중순부터 내린 몬순 폭우로 1,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인구의 7분의 1인 3,300만 명이 이상이 수재를 당했습니다. 예년보다 10배 규모로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이 수많은 집과 농작물, 기반시설이 불어난 물에 쓸려갔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홍수를 파키스탄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선언하고 피해 복구에 100억 달러 13조 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리며 나라 전체가 대재앙에 빠져버린 파키스탄.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이렇게 무서운 자연재해가 한반도에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흰남노.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라오스 캄무안주 부알라파 군에 위치한 국립공원인 흰남노 국립보호구역의 이름입니다. 이는 라오어로 각각 흰, 돌, 남은 가시, 이 노는 새싹이라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는 지명입니다. 흰남노는 2022년 제11호 태풍으로 8월 28일 발생했고, 기후관측 사상 아열대성 해양이 아닌 북위 25도선 이북의 바다에서 발생한 첫 번째 이 슈퍼 태풍입니다. 슈퍼 태풍이란 1분 동안 지속되는 풍속의 최대값이 130노트, 그러니까 1초에 67m나 움직이는 이 태풍을 말하는데요. 본래 일본 남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하여 대만과 중국 방향으로 서진하고 있었으나 오키나와 일대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꾸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끔찍한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보다 더 강하고 영향 범위도 더 넓은 상태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상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이미 초토화가 됐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먼저 들어간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 대규모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주택 수천 채가 정전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서부에 있는 섬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이시가키시, 미야코지마시, 다케토미초 등은 주민 약 11만 명에게 전날 피난 지시를 발령했습니다. 피난 지시는 위험한 장소에서 전원 피난하라는 권고이며, 당국이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령하는 5단계 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레벨 4에 해당합니다.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전력은 3일 오후 11시에 현재 미야코지마시, 다라마소, 이시가키시, 다케토미초 등에서 약 3,400여 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집계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3일 오후 2시께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 70대 여성이 강풍 때문에 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에는 역시 나하시에서 80대 남성이 강풍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사람도 날아갈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ANN에 따르면 미야코지마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웃도는 것으로 관측됐고, 가로수가 꺾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태풍의 예상 경로인 동중국해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즉 태풍 흰남노가 이 지역을 지나서 한반도로 들이닥칠 때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상청이 예상한 국내 상륙 지점에서의 태풍 중심 기압은 950 헥토파스칼. 박정민 기상청 통보관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태풍보다 매우 강한 바람과 비, 이로 인해서 침수, 시설물 파괴, 그리고 해일 등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 한국에 상륙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 속에서 한국이 태풍을 한 방에 해결할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긴급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오지 말라, 야외에 나갈 경우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 라며 오히려 일본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방송만 하루 종일 내보내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물난리에 일부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공개한 스마트댐 기술. 대한민국 환경부는 최근 무인기 드론과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적용시킨 인공지능 스마트댐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61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기술은 아무리 강력한 태풍으로 물폭탄이 쏟아져도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내는 첨단 기술로 전 세계 언론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를 보시면 대한민국을 관통한 뒤 일본 북부 지방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예정입니다. 일본에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댐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한국 산사태 예측 기법도 알려달라고 긴급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본부 산사태 연구팀은 우리나라 지질 및 지반 특성에 최적화된 산사태 모니터링 기술과 물리 기반의 산사태 예측 기법을 적용한 사전 기상정보 연동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정확도라 극찬을 받고 있는데, 사전 기상정보 연동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은 강우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산정된 예측 강우정보를 바탕으로 강우 유출 및 침투 해석과 불포화 사면 안정 해석을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시 피해 위험 지역을 선정, 산사태 발생 위험도 레벨에 따라 산사태 조기경보 발령이 가능한데요. 사전 기상정보 연동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은 물리기반 산사태 예측 기술, 기상 레이더 정보를 활용한 사전 강우 정보 분석 및 연동 기술, 산사태 피해 범위 산정 기술이 융합,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산사태 조기경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학적 이론과 역학적 해석 기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물리 기반 산사태 예측 기술은 강우 발생 시 지표의 유출수 흐름과 지중 내 침투수 흐름을 고려한 불포화 무한 사면의 안정 해석을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완벽하게 평가해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의 연구기관들이 그동안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최근 한국이 이 꿈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기술이 없다 보니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 때마다 산 주변에 있는 전 지역 주민들 모두에 대피하라고 경고를 보냈는데, 정작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지역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가 전혀 없는 곳에 대규모 구조대를 보내는 등 헛다리만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한국을 지나 일본으로 향해 오자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우즈베키스탄은 나라 전체의 물관리 시스템을 한국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도시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 및 오염, 물 인프라 노후화, 폐기물 관리 부실 등 종합적인 도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힘난로같이 강력한 태풍이 물폭탄을 내리기라도 한다면 이번에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처럼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본 파키스탄은 돈이 얼마가 들든 한국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것인데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홍수와 가뭄, 수질, 통합 물관리 기술, 정수장부터 각 가정까지 물공급 전 과정을 ICT로 관리하는 이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폐기물 자연순환 추진 사례, 물 재이용과 누수관리, 스마트시티 분야 정책, 제도 및 계획 등을 한국이 모두 주도해 파키스탄의 대변화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무려 14년 전부터 태풍의 강도와 해일의 발생 시간 및 높이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침수와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미 모두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의 탑 브랜드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 사업은 바닷가 근처의 도시의 농경지, 산업시설을 침수,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도 초래하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일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을 위해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해저공간 창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해저공간은 해수면이 아무리 올라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물난리나 산사태는 당연히 걱정할 필요도 없는 공간입니다. 기술 개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높아 그동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시도조차 못했는데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저 연구 공간, 해저 거주 공간, 수중 데이터 센터, 수중 챔버 기술을 포함한 해저 공간 플랫폼 기술과 체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기술, 수중 에너지 공급과 수중 통신 ICT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 국가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한국에 달렸다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인 해저공간 실증 모듈은 울산시의 참여와 지원으로 울산 앞바다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하여 롯데건설, 현대건설, SK텔레콤 등의 6개 기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순천향대병원 등 무려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떠한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